여러분 안녕하세요. 간단한 로고를 만들거나 PPT나 보고서, 레포트에 들어갈 아이콘, 클립아트가 필요한데 비용을 들이기는 애매한 경우가 있죠. 지금부터 10분 안에 이런 모든 작업물을 그래픽 지식이 전혀 없는 분들도 인공지능의 도움으로 간단하게 만드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그러면 구글 오토드로우의 놀라운 기능을 이용해서 어떤 것들을 만들 수 있는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자동차를 만들어 볼 텐데요. 간단하게 사각형 두 개로 자동차를 만들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를 그리고요. 그 다음 또 사각형을 하나 그립니다. 그리고 바퀴를 그려야 되겠죠. 제가 그림 솜씨가 없네요. 하지만 이 구글 오토드로우 인공지능은 바로 인식을 하게 됩니다. 여기 자동차 나오죠? 자동차 만들어 줄 수 있습니다. 다양한 자동차 형태를 만들어 주죠. 그 다음은 자전거를 만들어 볼까요? 자전거 모양을 다 그릴 필요는 없고요. 기본적인 형태만 그려주면 됩니다. 이런 식으로 그리고요. 여기에 핸들만 붙이겠습니다. 그러면 자전거 만들어 주죠. 간단하게 여러 가지 자전거 형태를 만들어 주게 됩니다. 여기 슬라이드를 이용을 해서 뒤쪽을 움직여 주시면 관련된 여러 가지 클립 아트들로 만들어 주게 됩니다. 킥보드도 나오게 되네요. 보고서나 PPT에 이렇게 간단한 이미지 하나만 넣어줘도 완전히 분위기가 달라지죠. 이번에는 책을 만들어 볼까요? 이런 식으로 책 형태를 하나 그려주겠습니다. 이렇게 그려줍니다. 잘 그릴 필요 없어요. 그러면 바로 책이 나오게 되죠. 제가 원하는 게 뭔지 바로 인식해서 만들어주게 되죠. 뒤에 가시면 옷 모양도 있는데요. 인공지능 입장에서는 비슷한 모양인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동물을 그려볼까요? 토끼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특징적인 것만 잡아주면 됩니다. 귀 2개 그렸죠? 그 다음 얼굴만 그려주면 바로 토끼가 나오게 됩니다. 간단하죠? 누구나 전혀 그래픽 지식이 없어도 간단하게 만들어줄 수 있습니다. 새도 한번 만들어 볼게요. 새는 좀 복잡한데 과연 인식을 제대로 할까요? 부리를 하나 그려주고요. 몸통을 하나 그립니다. 그리고 다리만 그려주면 바로 알아듣고 만들어주게 되죠. 여기 보면 다양한 형태의 새들이 나오게 되죠. 이런 것들 중에 골라서 이용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오토드로우로 IB96 로고를 만들어 주실 수 있나요? 네, IB96 로고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토드로우 기능을 이용을 해서 컴퓨터 모양을 하나 만들어 볼까요? 이런 식으로 컴퓨터 모양을 만들었습니다. 여러 개의 컴퓨터 모양 중에 노트북 모양 선택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스마트폰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스마트폰 그리고요. 간단하게 모양만 만들어주면 스마트폰 생성할 수가 있죠. 위에서 스마트폰 선택을 해주겠습니다. 사이즈 조절하고요. 컴퓨터 옆쪽으로 얹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이쪽으로 위치를 잡았어요. 그 다음 IB96을 써주도록 할게요. 그 다음 회사 슬로건도 써주면 더 좋겠죠. 사이즈를 줄이고 위치를 잡아주겠습니다. 이렇게 구글 오토드로우를 이용을 해서 클립아트, 아이콘, 로고 등 여러분이 필요한 결과물을 10분 안에 간단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이 인공지능이 대단한 이유는 우리가 추상적으로 생각하는 이미지를 바로 연출을 해줍니다. 모자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우리가 많이 모자 표현할 때 쓰는 이런 그림 있죠? 이렇게 그려주면 인공지능은 바로 그걸로 모자를 만들어주죠. 다양한 형태의 모자가 나오게 되죠. 그 다음 사람들이 보통 그리는 그런 형태의 그림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 집 모양 같은 거 있죠? 집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그려주게 되면 바로 집을 만들어줍니다. 집 나왔네요. 그렇죠? 이렇게 여러 가지 형태의 집들을 만들어주게 됩니다. 이것은 인디언 텐트고 이것은 이글루네요. 여러 가지 집들 이렇게 해서 표현을 해주게 되겠습니다. 본 강의 끝까지 시청하시고 퀵드로우 실행하셔서 바로 만들어 보도록 하세요. 그러면 이제 구글 오토드로우를 이용하는 방법을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크롬을 실행하신 후에 오토드로우로 검색해 주세요. 그러면 www.autodraw.com이라고 나오죠. 여기 들어갈게요. 이 오토드로우 사이트는 구글에서 만든 사이트인데요.
인공지능이 내가 그린 그림과 제일 비슷한 그림을 추천을 해주는 그런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누구나 간편하게 로고나 간단한 클립 아트를 만들 수가 있어요. 좌측에 보시면 AI라고 써 있죠. 자, 스타트 드로잉 눌러줍니다. 자, 그럼 도화지가 나오는데요. 이 사이트는 정말 간단합니다. 본 강의 10분 들으시면 누구나 간단한 로고는 다 만드실 수가 있어요. 자, 좌측이 툴 부분인데요. 이 툴 중에서 오토 드로우가 있고요. 그냥 드로우가 있습니다. 오토 드로우는 내가 그린 그림과 최대한 비슷한 것을 추천을 해주는 거고요. 그냥 드로우는 그냥 내가 그린 그림을 저장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 다음 텍스트 쓰는 툴이고요. 그 다음은 색을 넣는 툴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그 아래에는 기본 도형이 있어요. 이 5가지 기능을 가지고 얼마든지 원하는 형태의 모양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자, 여기 있는 드로우부터 볼게요. 자, 이것은 내가 그냥 그리면 이대로 그냥 있는 거죠. 자, 그 대신 이렇게 꾸불꾸불 그리더라도 어느 정도는 깔끔하게 만들어주죠. 선을 이런 식으로 꾸불꾸불 그리더라도 부드럽게 만들어주겠죠. 자, 이 기능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그 위에 보면 굵기가 나오죠. 이렇게 해서 굵기 조절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간단하죠? 자, 이 드로우기는 다 배운 거예요. 자, 그 다음 이 오토 드로우는 전부 물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우리가 물감을 붓에 묻혀서 도화지에 그리게 되면 그 그림을 떼어낼 수는 없죠. 자, 하지만 이 오토 드로우는 전부 다 색종이로 일일이 오린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모든 물체는 전부 색종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그렸을 경우 좌측에 있는 셀렉트 툴을 이용을 하면 원하는 걸 선택해서 이동을 할 수 있죠. 자, 이렇게 이동이 가능하죠. 그래서 그린 그림을 언제든지 위치를 내가 원하는 대로 바꿔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선택해서 키보드에 딜리트 키로 지워줄 수도 있죠. 자, 한꺼번에 지울 때는 클릭 드래그해서 점선 박스를 만들고요. 이때 마우스에 손을 떼면 안 되겠죠? 그래서 그 점선 박스에 물체가 걸리기만 하면 모두 선택이 됩니다. 키보드에서 딜리트 하시면 전부 지워지고요. 컨트롤 Z 하시면 명령 취소가 되겠죠. 자, 이렇게 전체 선택한 다음 클릭 드래그해서 내가 원하는 데 갖다 놓을 수도 있죠. 자, 이렇게 전체 선택을 하면 한꺼번에 선택되기 때문에 동시 이동도 가능하고요. 한꺼번에 지워줄 수도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셀렉트와 드로우 툴 다 배웠어요. 간단합니다. 자, 그 다음 오토 드로우 기능이 되겠습니다. 이 오토 드로우 기능은 내가 그린 모양과 비슷한 최적의 모양을 찾아줍니다. 예를 들어서 이렇게 산 모양을 그려볼게요. 이렇게 그렸습니다. 그러면 이것과 비슷한 모양을 상단에 보여주게 돼요. 이걸 원한 거냐 하고 보여주죠. 자, 여기 보시면 몇 가지가 나오게 되죠. 이 모양과 제일 최적으로 비슷한 모양들이 되겠어요. 자, 이 모양을 주면 이런 모양, 여러 가지 모양들이 나오죠. 자, 이거는 AI가 추천을 해주는 거예요. 자, 이걸 누르면 산 모양이 나왔네요. 자, 제가 산을 그리려고 했죠. 자, 이게 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선택이 된 상태에서 여기 있는 셀렉트 툴 선택하고요. 선택합니다. 그 다음 사이즈를 좀 줄일게요. 자, 여기 선택이 되게 되면 코너와 변에 포인트들이 나오죠. 이 포인트를 잡고 움직이시면 축소와 확대가 되게 되죠. 자, 이렇게 모양을 잡았습니다. 자, 산을 가지고 로고를 하나 만들어 볼게요. 자, 지금 선색이 파란색인데 산은 초록색이어야죠. 색을 넣어 줄게요. 자, 여기에 툴에 보면 이게 뭐예요? fill이라고 되어 있죠. 색을 넣는 겁니다. 자, 이 툴로 색을 넣어 주는데 그 대신 색을 선택을 해야죠. 그 아래에 보시면 컬러가 나오죠. 여기서 내가 원하는 컬러를 골라주시면 됩니다. 다양한 컬러가 있죠. 이 중에서 원하는 컬러 선택해 줍니다. 그러면 바뀌어요. 간단하죠? 자, 그 다음 이번에는 글씨를 써보도록 할게요. 자, 글씨 툴은 T라고 되어 있죠. 이게 타입 툴이 되겠습니다. 타입 툴 누르시고요. 여기에 클릭하시고 산을 그렸으니까 등산용품 로고를 한번 그려볼까요? 자, 여기다가 마운틴이라고 써볼게요.
마운틴 썼습니다. 자, 그 다음에 폰트를 바꿔줘야겠네요. 자, 폰트는 이렇게 텍스트가 선택이 돼 있으면 폰트가 나와요. 자, 여기는 셀렉트로 이 산 모양을 선택을 하죠. 그러면 폰트가 나오지 않겠죠. 당연히 폰트가 나오게 하려면 글씨를 클릭해서 선택을 해줘야 됩니다. 그 다음 타입 툴 눌러주시면 지금 폰트가 나오게 되죠. 여기서 사이즈를 바꿔줄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원하는 사이즈 선택하고요. 그 다음 폰트 종류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안타깝게도 한글 폰트는 한 가지밖에는 쓸 수가 없어요. 자, 그 다음 사이즈를 좀 더 조절을 해볼까요? 여기 있는 셀렉트 툴로 코너 잡고요. 잡아당깁니다. 그러면 사이즈가 조절이 되죠. 자, 이렇게 배치를 시켰습니다. 그 다음에 글씨 색도 바꿔줄게요. 자, 우선 컬러부터 바꿔야죠. 컬러를 다른 색으로 바꿉니다. 자, 이 색으로 줄까요? 됐죠? 자, 그 다음 사이즈를 조금만 더 키울게요. 자,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되죠? 옆으로 넓어지고 좁아지게 되죠. 자, 이걸 잡고 움직이면 위아래로 높아지고 낮아집니다. 그 다음에 코너를 잡으면 비율대로 키우고 줄일 수가 있죠. 자, 약간만 옆으로 넓힐게요. 자, 이렇게 했습니다. 자, 어때요? 등산용품 로고 간단하게 하나 만들었습니다. 자, 이렇게 간편하게 로고를 만들 수 있어요. 자, 그 다음 저장해야 되겠죠. 자, 좌측 상단에 보면 줄 3개의 버튼이 보입니다. 이거 누르시게 되면 다운로드라고 있어요. 다운로드 누르시면 그러면 이렇게 png 파일로 저장이 되게 됩니다. 저장은 다운로드 폴더로 저장이 되겠죠. 자, 기본적인 사용법은 이게 끝입니다. 정말 쉽죠? 누구나 간단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자, 다시 지우고요. 자, 이번에는 기본 도형으로 한번 변형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이 기본 도형 쉐입 부분을 눌러주시면 3가지 도형이 나오게 되죠. 원, 사각형, 삼각형. 자, 여기는 원으로 하나 그려볼게요. 자, 이렇게 그렸죠? 자, 그 다음에 또 이렇게 하나를 그렸습니다. 이런 식으로 도형을 그릴 수가 있고요. 여기는 사각형도 그릴 수가 있네요. 삼각형도 그릴 수가 있겠죠. 자, 이때는 닫힌 도형이 되기 때문에 안쪽에 컬러를 넣을 수 있어요. 여기 있는 Fill 기능을 이용을 해서 색을 넣을 수 있습니다. 자, 일단 컬러부터 지정을 할게요. 선택했어요. 그 다음 여기 있는 Fill 툴을 이용을 해서 안쪽에 클릭만 해주시면 간단하게 색깔을 넣어줄 수 있죠. 자, 그 다음 또 컬러를 바꿉니다. 자, 이번에는 이렇게. 자, 그 다음 또 색을 바꾸고요. 이번에는 이렇게. 간단하죠? 자, 그 다음 셀렉트 툴로 얼마든지 위치를 이동시킬 수가 있겠죠. 자, 하나의 덩어리라고 그랬죠. 전부 색종이로 하나씩 오려서 얹은 거기 때문에 겹쳐 있더라도 서로 별개의 물체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 그린 순서대로 얹혀요. 먼저 그린 게 아래쪽에 있고 나중에 그린 게 위에 있습니다. 색종이를 도화지에 얹을 때 먼저 얹어 놓은 거 위에 나중에 얹은 게 올라가는 거와 동일한 거죠. 자, 그 다음 여기 있는 오토 드로우로 닫힌 도형을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컬러를 잘 보이는 색으로 선택을 할까요? 됐습니다. 자, 그 다음 오토 드로우를 이용을 해서 그려볼게요. 자, 이렇게 그렸습니다. 자, 그 다음 또 하나를 그렸어요. 그러면 이 동그라미와 연관된 여러 가지 이미지들이 나오게 되죠. 원이 2개 겹친 모양, 그 다음 야구 배트와 야구공, 그 다음에 야구 타자가 나오게 되죠. 이렇게 다양하게 나오게 됩니다. 자, 선택을 해주시면 선택이 되고요. 여기에 내가 원하는 사인을 간단하게 해줄 수도 있겠죠. 이렇게, 그쵸? 아주 쉽게 만들어줄 수 있습니다. 자, 이 오토 드로우를 이용을 해서 그림을 그리게 되면 연관된 것들을 찾아주기 때문에 쉽게 그릴 수가 있어요. 잘 그릴 필요도 없고 대충만 그려줘도 됩니다. 자, 그러면 인공지능이 어느 정도로 잘 찾아주는지 간단하게 노트북을 한번 그려볼게요. 자, 잘 그릴 필요 없다고 그랬죠? 대충 모양만 구분이 되게 그려주면 돼요. 그러면 위쪽에 컴퓨터와 관련된 것들이 쭉 나오죠. 노트북도 나오고요. 그 다음 일반 모니터도 나오고 데스크탑 컴퓨터, 마우스도 전부 나오게 됩니다. 이것도 노트북이네요. 자, 간단하게 만들 수 있죠. 자, 그 다음 또 다른 것도 해볼까요? 자, 이번에는 자동차도 한번 그려볼까요?
자, 이렇게 해서 이런 식으로 자동차를 그려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바퀴를 그리려고 했더니만 벌써 자동차가 쭉 나와 있죠? 여기 보면 신발도 있네요. 신발하고 좀 비슷한 모양인 것 같으네요. 그 다음에 자동차 모양도 다 나왔어요. 이렇게 간편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만들어진 이미지에도 컬러를 다 지정을 할 수가 있어요. 이렇게 선택하고요. 이렇게 컬러를 지정하고 여기 있는 Fill 툴을 이용을 해서 찍으면 컬러가 바뀌게 되겠죠. 자, 이렇게 선택을 하지 않고 이 Fill 툴로 직접 찍어서 컬러를 넣을 수도 있고요. 아니면 Select 툴로 선택한 상태에서 컬러를 아예 찍어주면 그 컬러로 바뀌게 되겠죠. 자, 이 오토 드로우의 장점은 여기 있는 오토 드로우 기능을 이용을 해서 어느 정도 대충만 비슷한 모양을 만들어주면 나머지는 얘가 알아서 최대한 원하는 이미지를 찾아서 뽑아내 준다는 거에 있습니다. 리포트를 쓸 때나 PT 자료를 만들거나 보고서를 쓴다거나 그럴 때 간단하게 이런 그림이 필요한 경우가 있습니다. 그때 구매를 하거나 무료 이미지를 찾아서 많이 검색을 하시는데 그럴 필요 없이 여기 있는 오토 드로우에서 간단한 거는 바로바로 그려서 이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활용도가 아주 높은 서비스예요. 많이 이용해 보도록 하세요. 스마트폰 사진을 많이 찍게 되면서 여러 가지 사진 편집 툴들을 필수적으로 이용하게 되죠. 이제 이런 사진 편집 툴이 필요 없게 되었습니다. AI의 도움을 받아 사진 편집 및 후보정에 필요한 다양한 기능들을 클릭 한 번으로 간단하게 해결할 수 있습니다. 이 기능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clipdrop.co로 들어오시면 됩니다. 이 사이트는 요즘 한참 인기 있는 인공지능 AI 기능을 주로 사진 편집에 관련된 쪽으로 특화를 시킨 사이트가 되겠습니다. 에펠탑 배경에 두 연인이 서 있는 사진에서 이 두 명의 연인을 지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진에서 지우고자 하는 부분을 칠해줍니다. 클린 버튼 누릅니다. 간단하게 사진에서 원하는 부분만 제거해 줄 수가 있습니다. 숲을 배경으로 앉아있는 호랑이 사진에서 뒤쪽 숲을 지워주도록 하겠습니다. 호랑이 사진을 얹어줍니다. 클립 드롭에서 바로 배경을 지워주게 됩니다. 사진을 얹는 즉시 주제가 되는 물체를 제외한 나머지 배경은 전부 뚫어주게 됩니다. 인물 사진에서 인공지능이 만든 가상의 광원을 이용하여 빛의 위치와 밝기를 바꿔줄 수 있습니다. 원하는 개수의 광원을 생성한 다음 해당 광원의 컬러를 바꿔주고 밝기와 빛이 비치는 범위를 조절합니다. 또 다른 광원도 밝기와 빛이 도달하는 거리를 조절해 줍니다. 컬러를 조절합니다. 원본과 비교하면 많은 차이를 느낄 수 있습니다. 인물 사진에서 내가 원하는 부분만 광원의 위치를 조절해서 보다 세련된 사진을 연출할 수 있습니다. 사진에 있는 글씨를 간단하게 지워주겠습니다. 사진을 얹습니다. 그러면 클립 드롭에서 바로 해당하는 글씨를 지워주게 됩니다. 사진을 드래그해서 얹는 것만으로도 원하는 글씨를 간단하게 제거할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 사이트에서만도 여러 가지 사진 편집의 기능들을 활용을 해서 여러분이 원하는 사진을 만들어 줄 수가 있죠. 자, 일단 클린업부터 보도록 할까요? 클린업을 들어갑니다. 그 다음 여기에 지울 사진을 얹어주면 되는데요. 그냥 이 빈 공간에 클릭을 해서 직접 찾아서 열기 버튼을 눌러주셔도 되고요. 바탕화면에 있는 사진을 클릭 드래그해서 이 구역 안으로 얹어주셔도 됩니다. 그러면 제가 얹은 사진이 나오죠. 자, 그 다음에 초록색 원이 보이게 됩니다. 이 원으로 칠하는 부분은 지워진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여기 보면 브러쉬 사이즈 있죠? 이 브러쉬 사이즈에 따라서 좀 더 세밀하게 칠할 수도 있고 큰 것을 지울 때는 이 브러쉬를 키워주면 되겠죠? 자, 그 다음 그 아래 보시면 하이 퀄리티라고 있습니다. 이 하이 퀄리티를 체크하면 좀 더 깔끔하게 지워지긴 하겠지만 이 경우에는 회원 가입을 하시고 구독제를 이용하셔야만 이용할 수 있습니다. 자, 그냥 일단 해볼까요? 자, 사이즈를 조금만 줄이고요. 자, 이 부분을 칠해서 없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사진을 잘 찍었는데 배경에 차가 보여서 모양이 조금 이상하죠? 자, 그래서 이럴 땐 이렇게 차를 간단하게 지울 수 있습니다. 클린 누릅니다. 자, 어때요?
차 간단하게 없어졌죠? 차가 있으면 이 배경과 잘 어울리지 않는데 이렇게 하면 배경이 깔끔해져서 사진이 훨씬 퀄리티 있게 되겠죠. 그 다음에 아래에 있는 물고기도 없앨 수 있어요. 그냥 칠해주기만 하면 됩니다. 이렇게 초록색 원을 이용을 해서 간단하게 지워줄 수 있습니다. 그러면 물고기도 간단하게 없앨 수 있죠. 자, 뭐 거의 티가 안 나죠. 인공지능이 전부 이 주의를 계산해서 메꿔주는 겁니다. 자, 원본과 비교를 해볼까요? 여기 있는 하이드 체인지 있죠? 이 버튼을 누르시면 이런 식으로 비교하면서 확인을 해볼 수 있습니다. 원래 없었다고 해도 전혀 이상하지가 않죠. 자, 그 다음 뒤로 돌아가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백그라운드를 지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있는 툴 부분에 오셔서 들어가지 않으시고요. 상단에 있는 메뉴 중에 APP 들어가셔서 여기서 들어가셔도 상관없습니다. 여기 있는 Remove Background 들어가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꼬마 뒷배경을 지워보도록 할게요. 자, 클릭 드래그해서 얹었습니다. 자, 지금 이 꼬마의 뒷배경을 없앨 텐데요. 자, 이 경우에는 두 가지로 나오죠. 사진의 크기가 768-1024는 무료로 이용할 수 있고요. 원래 사진 크기 그대로 이용하기 위해서는 비용을 지불하고 구독제를 이용하셔야 됩니다. 자, 무료일 경우에는 백그라운드 리무벌, 클린업 픽처 이런 여러 가지들을 무료로 이용할 수 있고요. 프로 버전은 7,000원 정도의 가격이죠. 원래 사진 크기 그대로 편집을 할 수 있고요. 그 다음 여기는 프로 버전에서만 쓸 수 있는 기능이 또 있죠. 사진이 상당히 마음에 들고 잘 나왔는데 이렇게 한두 가지 때문에 아쉬운 부분이 있을 경우에는 이렇게 간단하게 한 달만 구독을 하셔서 해당하는 부분을 깔끔하게 처리해 주셔도 비용 대비 가성비는 아주 높죠. 일단 작은 사이즈로 한번 해볼까요? 자, 여기서 컨티뉴 합니다. 자, 그러면 바로 지워지죠? 자, 이렇게 간단하게 지울 수 있습니다. 거의 완벽하게 따주죠? 물론 비용을 지불하면 좀 더 잘 따집니다. 하지만 썸네일에 쓰신다든지 그렇게 크게 쓰실 일이 없을 경우에는 간편하게 이용하기는 아주 좋아요. 그 다음은 리라이트 기능인데요. 빛이 한쪽으로 들어와서 다른 쪽이 너무 어두워지거나 했다든가 할 때 또는 전반적으로 사진이 어둡다거나 할 때는 아주 간편하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자, 리라이트 들어갑니다. 자, 사진 얹어볼게요. 그리고 이 리라이트 기능은 사람 얼굴에만 해당합니다. 사물은 적용을 할 수가 없고요. 인물 사진에만 적용이 가능해요. 자, 사진을 얹어볼게요. 자, 여기도 똑같이 기본 사이즈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얼굴이 이상하게 보이죠? 자, 그것은 이 세 군데에 지금 빛을 준 거예요. 아래 보시면 라이트 1, 라이트 2, 라이트 3라고 나오게 되죠. 이 각 라이트를 원하는 위치에 놓고 원하는 컬러로 지정을 할 수 있습니다. 일단 라이트를 전부 없애볼게요. 자, 이게 원래 사진이죠? 좀 밋밋해 보여서 포인트를 주기 위해서 라이트를 적용을 시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시 위에 있는 라이트 누르시고요. 자, 그 다음 원하는 라이트 컬러부터 지정을 해줘야 되겠죠. 자, 이걸 껐을 때 보시면 이쪽이 지금 빛이 들어오고 이쪽은 빛이 없는 상태죠. 자, 그래서 여기 있는 라이트를 누른 다음 화면에서 이 빨간색 라이트를 선택하고요. 여기 있는 사각형 박스를 클릭하고 화이트로 바꿔주겠습니다. 자, 그러면 화이트로 바뀌었죠. 자, 그 다음 위치를 잡으세요. 그리고 빛의 밝기를 올려줍니다. 그러면 빛이 밝아져요. 자, 그 다음 이 광원에서 나오는 빛이 어디까지 영향을 미치는지 여기 있는 디스턴스로 정해주는 거죠. 자, 디스턴스로 광원이 어디까지 비칠지 정해집니다. 자, 그 다음에 레디우스 값이죠. 빛이 번지는 범위가 되겠어요. 이 빛 번짐의 범위가 커질수록 넓은 구역을 비춰주게 되고 빛 번짐이 작으면 가까운 구역을 비춰주게 되겠죠. 자, 그 다음 여기는 초록색이죠. 자, 이 초록색도 화이트로 바꿀까요? 자, 그 다음에 여기 있는 아래쪽에 파란색도 화이트로 바꾸겠습니다. 자, 그 다음 여기 있는 광원을 안 넣을 거예요. 그러면 빛을 없애면 됩니다. 자, 그 다음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빛을 없애면 되겠죠? 자, 그 다음 여기는 빛을 올려주면 되겠죠. 그러면 이쪽에서 밝게 비치는 빛을 만들 수 있죠. 자, 적용을 시키지 않았을 때와 비교를 해보면 많은 차이점을 가지고요. 이렇게만 간단하게 적용을 해주셔도 좀 더 프로페셔널 사진 같은 느낌을 주게 되겠죠.
이 효과는 많이 쓰일 수가 있습니다. 특히 이렇게 흑백으로 사진을 찍을 때는 좀 더 효과를 볼 수 있어요. 여러분이 스마트폰으로 사진을 찍으시면 흑백으로 바꿀 수도 있고 흑백으로 찍을 수도 있죠. 그럴 때는 이런 식으로 광원을 주고 대비를 확실하게 주게 되면 좀 더 멋진 CF 같은 사진을 찍을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전체적으로 밝기를 조금 더 올리려면 자, 여기 또 누르시고요. 빛을 올려준 다음 그 다음에 디스턴스도 좀 더 올리고요. 자, 그 다음 아래쪽도 마찬가지죠. 빛을 또 올려서 그 다음에 디스턴스도 조금 올려주면 전체적으로 밝게 나오게 되겠죠. 이거는 여러분이 원하시는 대로 이용을 하시면 되는데요. 되도록이면 빛은 한 방향에서 오는 게 더 멋있어 보이죠. 자, 다 완성이 됐으면 여기 있는 다운로드 버튼 누르시면 바로 다운로드 할 수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동물원에서 찍은 백조 사진인데요. 보시면 어두운 데서 찍혀서 그렇게 이쁘지가 않죠. 자, 이 경우에도 이 라이트를 이용하면 아주 멋지게 바꿀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비춰주고요. 자, 이 부분도 이렇게 해서 밝기를 올리고 디스턴스 값도 조절을 하게 되겠죠. 자, 여기도 마찬가지죠. 자, 이렇게 조절을 해줍니다. 자, 이렇게 해줌으로써 원본과 비교를 해주면 많이 달라지게 되겠죠. 이런 식으로 연출을 해줄 수가 있어요. 다시 뒤로 돌아갑니다. 자, 그 다음은 업스케일인데요. 이 업스케일은 이미지를 깨끗하게 만들어주는 건 맞지만 원본 자체를 깨끗하게 만든다기보다는 이 이미지를 몇 배로 키워주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다시 축소함으로써 이미지가 깨끗하게 되는 효과를 주는 거죠. 자, 그래서 이미지가 많이 뿌옇거나 지저분할 경우에는 한계가 있지만 약간 초점이 나갔다거나 얼굴 같은 부분이 선명도가 약간 떨어진다든지 할 때는 아주 크게 효과를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미지 업스케일로 들어갑니다. 자, 그 다음에 이미지를 얹어 볼게요. 자, 이 경우에는 2배까지는 무료로 이용을 할 수가 있는데 그 이상 되는 배율은 비용을 지불을 해야 돼요. 그 다음 기본값은 스무스인데요. 디테일하게 만들려면 그것도 회원가입을 해주셔야 되겠죠. 자, 일단 기본값으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업스케일 눌러줍니다. 이 경우는 아무래도 강의 화면이다 보니까 여러분이 그 효과를 제대로 보시기는 힘들 건데요. 실제로 해보시면 그 효과를 제대로 보실 수가 있어요. 자, 그 다음은 텍스트를 이미지화 시켜주는 건데요. 이거는 미드전이라든지 또는 스테이블 디퓨전에 비해서는 좀 떨어집니다. 그래서 이 경우는 여기서보다는 스테이블 디퓨전이나 미드전이를 이용을 하시는 게 좀 더 도움이 되실 거예요. 그렇다고 아예 모양이 제대로 나오지 않는 건 아닙니다. 제너레이트 이미지 누르시면 여기에 텍스트를 입력만 해주시면 돼요. 그리고 이 부분은 유료를 이용을 하셔야 되겠어요. 여기는 그냥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리플레이스 백그라운드죠. 여기는 백그라운드를 바꿔주는 거예요. 자, 사진을 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아빠와 아기가 걸어가는 모습이죠. 자, 이렇게 배치를 원하는 대로 시키세요. 일단 배경을 뚫어주죠. 이렇게 원하는 위치를 잡고요. 자, 그 다음 런던 스트리트 at night with a blurry background라고 나오죠. 이 텍스트로 배경 이미지를 만들어주는 건데 이 부분도 비용을 지불을 해서 이용을 하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이런 식으로 배경을 만들 수가 있겠죠. 자, 급하게 이미지를 생성을 한다거나 급하게 배경을 만든다거나 할 때는 유용하게 쓰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텍스트를 지워주는 거죠. 자, 텍스트 리무버인데요. 들어가 볼게요. 여기에 똑같이 사진을 얹어주면 되죠. 이 텍스트 리무버는 효과가 아주 좋아요. 자, 지금 파이어홀이라고 넘버1이라고 써있죠. 이 벽 부분을 감쪽같이 지워주죠. 자, 이거는 자동차 옆에 쓰인 글씨라든지 전광판, 그 다음에 간판에 쓰인 글씨들 전부 다 이런 식으로 간단하게 지워줄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은 스테이블 디퓨전을 이용해서 비슷한 이미지를 연출하는 건데요. 자, 이것도 생각보다는 아주 이미지가 잘 나옵니다. 자, 들어가 볼게요. 여기에 이미지를 얹고요. 그러면 알아서 이미지를 변형을 해줍니다. 3가지가 변형이 더 돼서 나오죠. 자, 눌러보시면 이런 모양, 그렇죠? 최대한 비슷한 이미지로 이렇게 연출을 해주죠. 자, 물론 약간 인위적인 모습이 보이긴 하지만 이런 식으로 연출을 해주고요. 자, 이 경우 건물이 있는 그런 사진일 경우에는 좀 더 훌륭하게 바꿔줍니다. 해볼게요.
자, 이 사진인데요. 이걸 비슷한 이미지로 연출을 또 해주죠. 자, 이렇게 나오고, 자, 이런 이미지도 있네요. 물론 여기는 간판 글씨 같은 것들은 약간 이상하게 나오긴 하겠지만 전체적인 이미지는 뭐 거의 완벽하게 만들어주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변형을 해주죠. 이것도 전부 인공지능을 이용한 방법이 되겠어요. 자, 이 클립드롭이라는 사이트는 유료를 이용해야 하는 경우도 있고 무료를 이용해야 하는 경우도 있는데, 일단 유료 구독을 하게 되면 여기 있는 기능을 전부 다 쓸 수가 있기 때문에 아주 편리하게 이용을 할 수가 있고요. 가성비도 높습니다. 특히나 여러분 스마트폰에 있는 사진 중에는 2%가 부족하다고 생각되는 사진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그런 사진들을 일일이 보정하고 편집하고 하지 마시고 간단하게 마음에 드는 사진으로 연출을 할 수가 있겠죠. 특별히 사진 관련 업무가 아닌 경우에는 계속적인 구독을 할 필요는 없겠지만 한 번 정도는 구독해서 여러분 스마트폰에 있는 아쉬운 사진들 전부 깔끔하게 만들어주도록 하세요.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